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어느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미용실인데요. 이 온열기하고 드라이기를 쓰면 20A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혹시 차단기를 높게 쓰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 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즉, 미용실인데 온열기와 드라이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단기가 20A짜리 차단기가 있는데 20A짜리 차단기가 이제 전기를 많이 쓸 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기를 높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자,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답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릴 텐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글로 느꼈던 상황은 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20A짜리 차단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라이기도 제가 하나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머리 이제 온열기죠, 그쵸? 이 머리를 이 살짝 이렇게 파마하고 이 데워주는 이러한 전열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차단기가 20A짜리인데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여러분, 이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나요? 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회로에서 쓰는 전기가 20A를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편의상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식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전력 P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V 곱하기 I 이렇게 되죠. 이 전압이 220V이고 이 전류가 20A 흐르게 된다는 것은 이 와트수로 하게 되면은 이 4400W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즉, 이 R에서 사용하는 이 전기 용량이 이 4400W를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20A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 차단기가 회로를 끊어서 개방함으로써 이 전기 회로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단기는 왜 떨어질까요? 사실 이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는 이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몸에 어떤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뜨거운 것에 딱 데었을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번 해보죠. 아무리 뜨거운 것을 만져도 우리가 통증을 못한다거나 뭐 뾰족한 것에 찔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베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인체는 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이 몸이 결국에는 부서지고 말겠죠. 이 전기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20A짜리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일종의 통증을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래에 있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것? 맞아요. 이 아래에 있는 요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이 위에 차단기가 20A짜리가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는 전선의 허용 전류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전선의 허용 전류표에서 아마 자,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제가 다시 표시해 볼게요. 이 단상이라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단열벽 안에다가 전선관을 넣은 공사를 했을 때에는 아마 이렇게 2.5스퀘어짜리 전선을 사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전선 2.5스퀘어짜리 사용했을 때의 허용 전류는 몇 암페어라고 되어 있나요? 26암페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2.5스퀘어일 때 26A, 그 다음에 4스퀘어일 때 35A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을 때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전선은 2.5스퀘어짜리일 확률이 높게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있게 되는데요. 이 보호협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보아야 돼요. 자, 괜히 제가 어려운 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만 어떤 전기 공사를 하던 내가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는 이 관련된 규정
혹은 이 공학적인 설명이 곁들여야 되니까 자, 이거 내용 보기 조금 어렵더라도 한 번만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볼 것 없이 일단 요 첫 번째 요거 식 212.4-1 하나 보시고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일단 IZ 케이블의 허용 전류, 자, 이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의 허용 전류 IZ는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파란색 글씨로 쓰게 되면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전선과 같아요. 그리고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는 이게 바로 차단기의 전격 전류와 같게 됩니다.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 즉 여기서는 IN이 20A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체의 허용 전류, 즉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20A보다 조금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2.5스퀘어짜리가 얼마라고 했었죠? 맞아요. 26A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옳게 설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왜냐? 여기 들어가는 전선은 26A가 넘게 흐르게 되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차단기가 20A가 넘게 되면 끊어지기 때문에 이 차단기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20A보다 넘어봐라, 넘기만 해봐라 라고 하다가 20A가 넘는 순간 이제 차단기가 뚝 하고 아래에 있는 회로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선은 손상될 이유가 없죠. 왜? 어차피 26A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차단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는요, 좋게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2.5스퀘어짜리 전선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차단기를 20A가 아니라 32A짜리로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32A짜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끌고 오고, 자, 20A, 너 나가. 나 32A짜리로 바꿀 거야. 이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되겠어 하고 32A짜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 보시죠? 32A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냐? 자, 20A가 아니라 이제 30A, 32A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과 다르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를 더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드라이기 하나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사용하고, 좋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드라이기 하나 더 이렇게 사용해서 부하가 이제 점점점 증가한다고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증가된 부하의 합계가 총 전류가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무려 30A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전류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전선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래 부하가 늘어나게 돼서 전류가 30A 흐르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전선은 아까 몇 암페어까지 버틸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26A까지 버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은 이미 무리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열화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즉 열이 많이 나게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전선 녹고요. 끊어지고 심지어는 심각하게 됐을 때는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차단기 이거 동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32A가 넘어야지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협조, 보호 협조가 얼마나 안 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겠죠? 이 차단기를 큰 걸로만 무조건 교체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전선은 이제 녹기 시작하는데 이 차단기는 동작할 이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차단기를 쉽게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는 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꾸 부하가 늘어나서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차단기만 이 바꾸는 경우들 이 간혹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가정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배선이 노출되어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벽 안에 매립되어 있죠.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진행되었는지 보통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벽 속에서 이 전선이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제가 심각하게 문제 본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 주방에 가스레인지 대신에 인덕션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인덕션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전열기 똑같아요. 인덕션 굉장히 이 전기 용량이 크죠. 인덕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인덕션 설치하시는 조금 이 전기 지식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차단기를 이제 떼어내고 이 큰 용량의 차단기로 바꾸고 그냥 도망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아파트에 계시거나 아니면 일반 주택에 계실 때에는 사실 차단기 변경하는 경우 그렇게 많이 없는데 자, 이렇게 인덕션 설치할 때 이때는 사실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아까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2.5 스퀘어일 때는 이 전선의 허용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한 26A 정도 됐고요. 자, 그리고 이 4 스퀘어 정도 되었을 때 전선의 허용 전류가 35A 정도 됐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32A짜리를 사용하려면은 여기 있는 전선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어떤 걸로? 이제 2.5 스퀘어가 아니라 이렇게 4 스퀘어짜리로 바꿔주면 이제 이야기가 통하죠. 왜? 4 스퀘어짜리는 허용 전류가 35A짜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 차단기의 용량은요,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회로의 허용 전류보다 조금 더 낮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전선을 다 바꾼다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주택인 경우에는 이 벽에 들어가 있는 전선을 다 빼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실제로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증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벽에 노출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싶을 때에는 즉 하나의 이 콘센트나 아니면 하나의 회로로부터 전기를 받는 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러 곳에서 분기를 해서 조금 멀리 있는 콘센트에서 멀티탭 같은 것을 끌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 전력을 조금 분산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이 차단기, 분전함에 있는 이 여유 차단기가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이 독립된 회로를 하나 만들 필요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아까 구독자분, 저희 동반자분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죠? 미용실인데요. 온열기 그리고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20A짜리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쵸? 자,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니까 이 차단기의 용량을 바꿔도 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죠. 자, 결론 어떠세요? 지금까지 들어보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쉽지만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올바른 전기 사용 방법은 반드시 이 정격에 맞는 차단기 그리고 허용 전류와 관계가 있는 전선을 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안전한 전기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